보시면 되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들으셨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책을 쓰셨고, 좀 엑기스들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 아니면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네. 마음은 늙어도 20대로 얘기하거든요. 아까 뭐 저희들이 나이를 얘기했던 게 마음의 나이군요. 네네. 할머니한테 물으면 난 아주 처녀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 차이가 그런 편차인데요. 네. 근데 그 육체의 나이는 치매가 거의 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다 말년엔 다 온다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론에 노인 양론에 가가지고 마지막 생을 마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자식들이 안 보시려니까 양론 가는 거 아닙니까? 치매 때문에. 제일 그 육체적 나이가 문제인데 교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즐겁게 살면은 마음의 나이나 육체적인 이 노쇠 쇠퇴해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완전 치료가 아니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렇게 강의를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제 블루존 연구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장수 마을 연구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장수 마을 통째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은 100세 이상 사시는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은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이제 그게 비결일까?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블루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러 군데 한 데가 있어요. 유명한 데가 그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이런 데가 있고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죠. 우리 연구를 하면서 이게 뭐 생선이다, 올리브 기름이다, 뭐 뭐다, 뭐 말들이 많잖아요. 뭐 바닷가다, 뭐 유전이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당연히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원조가 이제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인데 블루존 연구에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한 5세에서 10세까지 한 7, 8세 더 오래 사는 거는 많이 아시죠? 여자들이 더 수명이 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7세 정도? 5세에서 10세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사르디니아 그 지역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만큼 오래 사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서 가장 장수한 남성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보면은 이제 뭐 유전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음식이 뭐 다르다 어쩌다가 말을 하지만 그쪽에서 뭐 라자냐 이런 거 드시는데 치즈 6겹 뭐 기름에다가 뭐 소금에다가 뭐 엄청나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건강이 좋아서 장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통째로 이렇게 장수한다는 게 그러니까 또 무슨 특별한 유전자라기보다는 딴 데서 그쪽에 이주해서 오신 분이나 또 가신 분이나 그냥 또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왜 이탈리아 남성들이 오래 살까?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제 지금 오래 산다는 건 다 건강한 수명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남자들이 좀 수다상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막 뭐 영화 보면 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유명하죠. 막 참견하고 뭐 목소리 크고 그냥 뭐 말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교적인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굉장히 큰 저희가 이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기에 이제 친구들이 직장 말고도 친구를 더 잘 사귀고 동네 아줌마들은 친하고 그런 게 사회적인 게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게 이렇게 정말 신체 건강에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들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연구들이 이게 생선이 아니다. 똑같은 거 자꾸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고 물론 건강 이제 활동도 중요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레드 와인이 좋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레드 와인도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마시는 것 이런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이 치매 얘기는 그게 이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진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어쩔 수 없다 해도 그걸 우리가 뭐 미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건가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매 연구 중에서 아주 정말 큰 연구고 중요한 연구인데 수녀 연구가 있어요. 켄터키 수녀 연구라고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이 수백 명 많은 수녀님들이 뇌를 기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 이 뇌를 연구해도 좋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숫자의 이제 수녀님들이 뇌를 기증하셨는데 그 수녀원이 다 나이가 많으셨었어요. 70세 이상 계셨는데 그리고 정말 수녀님들이 장수하셔요. 왜냐하면 뭐 술 담배를 하시겠어 뭘 하시겠어요. 건강하게 사시죠. 봉사활동하고 뭐 기도하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연구를 막 했어요. 정말 아주 큰 연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뇌가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병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하면 뇌가 많이 줄어 있고 달라요. 모양도 그냥 우리가 흔히 봐도 다른 모양인데 뇌가 치매가 굉장히 많이 진전되어 있었는데도 어떤 수녀님은 치매 증상을 안 보이고 사신 수녀님이 있고 뇌는 별로 진전이 안 돼 있는데 치매 증상을 많이 보이신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뇌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똑같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삶의 끝부분에는 많이 이제 우리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나요? 훌륭한 답변. 네. 마음의 나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거야 뭐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마음을 먹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많다.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네. 생각보다 많다. 네. 그리고 우리가 치매 걱정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요새 시대에 근데 치매가 우리가 치매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제일 많이 생각하시죠. 두 번째로 많은 치매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예요. 파킨슨 말고요. 파킨슨 다른 거 말고 파킨슨도 많이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데 똑같이 치매인데 이제 혈관성. 근데 그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병 있잖아요.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질환, 뭐 그런 질환에 연결된 치매가 또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많은 치매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거.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운동해야 되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치매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산업 카운슬러 51기를 수료를 한 차승민이라고 하고요. 네, 선생님. 예, 듣다 보니까 교수님 강의를 서울대학교 웰에이징 시니어 과정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거기 오셨었어요? 예. 네네네네. 펴져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저희는 웰에이징에 익숙해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 웨이징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쭤보고 싶고요. 네. 저는 아직 학부모이기 때문에 잠깐 네네.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엉덩이가 가벼운 최적의 학습법은 뭐가 있을까 더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학부모의 궁금증까지 네네네. 같이. 그러니까 웰 에이징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웰 에이징인데 웰빙 같이 해서 게다가 또 노화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 에이징 건강하게 우리 행복하게 나이 들기. 근데 스마트 에이징도 좁혀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달지 이런 쪽으로 약간 좁혀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주변 환경 내가 나의 사람들 뭐 이런 걸 다 나 자신의 신체적인 것도 활용해서 건강하게 나이 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스마트폰 쓴다고 막 우리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쓰면 기억도 안 하고 여기다 다 입력해 놓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의 기억의 부담을 스마트폰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막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이런 표현들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막 굉장히 똑똑한 거였는데 요새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 너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아니 검색을 검색하면 빨리 하는 되는데. 네, 검색을 빨리 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인지 기능이 중요한가도 달라졌고요. 기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또 기억력에 도움이 돼요. 네,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신체적인 것도 활용을 하고 옆에 사람을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도 환경이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활용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 연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랩에 이제 로봇도 있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대박하고 이런 애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다 활용을 이제 다 총체적으로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학습법. 엉덩이 엉덩이를 가볍게 하면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네.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계속 앉아 있는 거 말고 이제 옛날에 철학자들이 그런 학파가 있었다고 해요. 철학 전공하신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파 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사색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중요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을 또 이제 생각하면은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채광도 중요하고 채광이 좋은 데 있는 이제 그런 공부한 학생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경력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서울대학에 있지만 서울대학 학생들이 더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뭐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공부 이제 정말 근데 우리가 그게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친구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면 그런데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대답한 아이가 그 연구에서는 그 설문에서 60%가 나왔어요. 60%요? 네, 그 연구에서는 그때 코로나 기간 중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친구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사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학 가면 다 해.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외로움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외로움 연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외로움이 얼마나 나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예요. 외로움이 이제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고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외로움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에는 외로움 그다음에 뭐 운동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저희의 그런 개념을 같이 이름을 붙여서 장관이 있는데 외로움이 그 장관 이름에 장관 그 타이틀에 들어가요.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게 보건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인 보건 문제. 그래서 이런 역학 연구 큰 역학 연구가 많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폐해가 큰가. 고질적으로 외로운 게 하루에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녀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핀다면 기겁을 하시겠죠. 그런데 외롭다는 그 정도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엉덩이 붙이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신 건강이 더 좋아야 행복하고 긍정적이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참고 공부한다. 그건 안 되고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15분간 약간 몸을 움직인 게 제가 아까 이제 가장 행복했다 이런 연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 더 좋고 정서적인 게 이런 환경도 밝은 환경 이런 환경이 중요하고요. 구글이 이제 구글 오피스가 아주 컬러풀하고 뭐 막 장난감 같이 돼 있고 막 그렇다는 걸 유명한 것도 아시죠? 이제 그 환경이 그렇게 이제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좀 돼 있어야지 창의성이 더 좋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IT 기업에서는 창의력이 힘이죠. 저희가 자녀들 공부도 그냥 뭘 다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좀 창의적이고 그런 걸 저희가 원하잖아요. 그럼 환경도 중요하고 저희가 바깥에 왔다 갔다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흥미있는 걸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좋아서 하면 뭐 본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난 좋다 하면 그래도 괜찮은 네네네. 거고요. 네네. 난 카페 가서 공부하고 싶다? 네. 그래도 네. 괜찮은 그리고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막 즐거워서 하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주는 게 사실 저는 부모의 역할이 애가 할 수 있는 걸 막지만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걸 그거면 우리가 충분히 한 거다. 저는 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있는데 그걸 이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네. 아, 질문 제가 안 시킬까봐 바로 끝나자마자 질문. 요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질문 조금 더 네네네. 받아도 그럼, 괜찮을까요? 네. 네. 45기 수료생 오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요즘 그 메타버스 네네네. 또 디지털 플랫폼 네네. 비즈니스가 성장 비결인지 구글이나 아마존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쿠팡이 나오고 네. 근데 우리가 5060 세대가 네. 시니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메타버스 얘기 나오거나 네. 플랫폼 비즈니스로 뭐 클라우딩 나오고 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거나 배우려면 한계점에 네. 이르러서 포기하는 경우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적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적응조차도 어려우니까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 에이징하고 뭐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내추럴 에이징으로 그냥 네. 타고난 대로 네. 내 나이대로 네. 편한 대로 그런 걸 거리를 멀리하고 네. 편차가 있지만 네. 살아가는 게 더 건강 지수에 높아진 건지 스마트 에이징으로 사는 게 건강한 건지 내추럴 에이징으로 사는 게 더 건강 지수가 높은지 통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내추럴 에이징 그렇게 비교한 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면은 가게에서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데가 많아지니까. 그럼 처음에는 저도 이거 해도 안 되고 걔네 그것도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결국 아빠 가서 이거 안 돼요. 막 얘기하고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메타버스나 이런 게 뭐 한동안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또 아유 뭐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가상현실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전 또 가상현실 저는 연구는 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면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저희가 이 변화를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지만 안 배워도 옛날에 텔레비전 키고 크는 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다 쓸 수 있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비즈니스죠. 그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다 쓰실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거리를 두지 말고 사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그게 사회적 연결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 플랫폼 저도 그냥 이게 뭐 페이스북 사면은 더 뭐 이게 떨어진다 행복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이거 남이랑 비교해서 우울하다.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요.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런 거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고 그러면은 행복지수가 좋아져요. 네, 왜냐면 그게 저희가 그걸로 뭘 뭐 비교하고 뭐 누가 뭐 명품백을 샀네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 20년 동안 못 본 저 친구 뭐 하나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연결을 위한 저도 그런 걸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하는 이유는 저거 쓰진 않아요. 우리 딸이 요새 뭐 먹고 사나 우리 딸이 먹을 거 올리면 아유 요새 잘 먹네 이제 약간 이렇게 가족들 뭐 하나 이런 거 보느라고 연결을 위한 통로로 제가 쓰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삶의 질도 좋아진다고 나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되 하지만 이게 잘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 하면 다 안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젊은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게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정말 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당황하시고. 네, 당황하시고 네. 가르쳐 드리고 뭐 다 저희 할머니가 88세신데 카톡 보내세요. 그렇죠. 네, 저한테 매일 아침 성경 말씀 보내시고 네네네. 이모티콘 보내시는데 저번에는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쿠키인 줄 알았는지 이렇게 똥 이모티콘을 보내셨다 잘 안 보이셨는지 그래서 어머 이거 할머니가 왜 아침부터 똥 그림을 보내셨지 유머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유머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88세 할머니께서 카톡을 하신다. 근데 되게 열심히 배우시고 하시는데 저는 응원해 드리죠. 할머니 너무 너무 그럼요. 멋지다. 그래서 네. 저도 사진 보내드리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인 연결인 거예요. 제가 할머니하고 카톡을 한다?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는. 그리고 제가 전화해봤자 할머니 생각나도 막상 전화하기 진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한 30분이 기본이니까 할머니 얘기 듣는 거.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전화 드려야 되는데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부를 적어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네. 받아들이려고. 네. 메타버스 저도 싫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저도 싫은데 네. 아, 그럼요. 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래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네. 우리 선생님 질문 받을게요. 마이크 선생님 이 다음 질문.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었습니다. 네. 내 과학에 대해서 이제 뇌 관련한 건데요. 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뇌 과학에 대해서 들은 얘기 한 줄이에요, 한 줄. 네. 뇌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준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 내가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내용 중에 몇 살로 느끼는지 본인이 네네네. 몇 살로 느끼는지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네. 그러면 한 10년은 젊게 내가 네네. 느껴야 되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야 되는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 나이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때 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배 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걸 기억해내야 돼. 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야, 기억을 더 잃게 대단하시네요. 만들어.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꼭 기억을 해내는 게 뇌에 더 좋은 건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의식적으로라도 네. 나는 10대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좀 느끼는 대로 하는지. 그게 사실 이게 느끼는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더 젊어지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려면 정말 활동을 이렇게 하고 옷도 좀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주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름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가 스스로 보면 저도 약간 나이 들게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는 또 워낙 피부들이 좋으시잖아요. 피부 관리 얼마나 하시는지 막 그래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관리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입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지 이게 옷태가 다니까 운동 더 할까? 막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활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30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뇌는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몸과 마음과 뇌는 연결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을 막 움직여서 했는데 달려갔는데 막 잘 돼요. 오늘 또 어쩌다가 그러면 또 젊게 막 활기가 있고 좀 젊게 느껴지죠. 근데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외모도 중요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젊게 살려는 움직임들을 네네네. 좀 해보면 네. 내가 스스로 좀 더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억지로 막 20대 막 이렇게 막 할 네네. 필요는 없다. 네.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오히려 될 수도 있죠. 스트레스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두 기억이 번째 안 질문. 나는데 억지로 생각해야 억지로 된다. 기억을 해내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기억이라는 게 기억은 현재 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생각해낸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뇌 활동이 기억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안면 인식 불감증 이게 얼굴 못 알아보는 증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나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럼 저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해서 다른 걸 이제 단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서를 잡아야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서 이 선생님 뭘 좋아하시는지, 이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 있을지 이런 걸 좀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억의 연결망이 다각도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의 하나의 연결망만 자꾸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거랑 연결을 시키면 그럼 또 이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이미 마이크 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48기 김학병입니다. 오늘 저기 길어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시고 결국은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어떤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나머지 어떤 우리 그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움직임부터 신체적 활동부터 해가지고 시간을 보는 관점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학습하고 듣고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제3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주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할 어떤 입장에 서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여 말씀해 주신 어떤 몇 가지 내용보다 혹시라도 길어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관점으로 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남을 도와주는 게 더 성공한다 이런 연구들 있잖아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성공한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달리기 같은 거를 이제 마라톤 이런 걸 막 뛰는 분들은 그게 또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뭐 러너스 하이 막 약간 이렇게 막 약간 그런 그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막 취한 느낌 들 만큼 그런 희열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뇌 기제에는 도와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런 기쁨을 느끼는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들을 도와주는 게 사실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사실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그냥 시각장애인한테 눈 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울증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걸 이제 하는 거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특이한 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데 좀 힘드신데 내가 뭘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좀 나오셔서 이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자기가 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걸 자신감 연구를 잘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다 막 남들을 돕고 막 즐겁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고 이게 뇌 기제에도 그렇게 입력이 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걸로 또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사는 모습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거기서 다 하루하루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하면은 더 행복해진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진짜 그 의미를 찾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뭐 하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거의 100세 되신 분들이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를 받거나 이러신 분하고 또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뭐 경제적 건강 이런 신체적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자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두 분들의 그 차이는 어떤 건지 좀 심리적으로. 네, 그게 저희 한국에 되게 슬픈 것이 자살률은 그 전 연령대에 높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이게 정말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 동안에 그런 게 아주 그러니까 뭐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이제 약간 되게 특집 기사로 난 게 한국에 그러니까 사우스코리아 한국에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자살률 남자들이 더 높거든요. 이것도 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성공률이 더 높아서 그래요. 남성들. 그래서 남성들 자살률이 높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게 이건 또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사회적인 전체로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역시 사회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있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100세에도 새로운 자격증을 한 달치 이러고 자기가 의미를 찾는 건데 의미가 없을 경우에가 이제 삶을 나이가 들어서는 특히 내가 이게 의미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어렸을 때는 의미를 옆에서 막 좀 넣어주는 의미가 있잖아.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의미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 의미가 없을 때 힘들어지는데 그때 의미를 찾는 길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운 게 그 남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가 정말 의미를 찾는 것이 네.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화초를 키우는 거 이런 것도 해서 우리가 정말 화초도 좋아하는데 네, 이런 거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한 방법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좀 우울해하시는 네.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직업에서 은퇴하면 삶에서 은퇴했다라고 우리는 여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미션을 드린 게 우리 키우는 강아지 산책을 아빠가 하셔라. 근데 그때는 그냥 약간 뭘 알고 한 게 아니라 네네. 아빠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나 뭐 너무 스케줄 바쁘니까 아빠가 우리 강아지 산책을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산책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어쨌든 아빠가 가족의 뭔가 우리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요. 자녀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 그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반려동물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다른 생명체를 우리가 이렇게 돌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회적인 연결, 관계적인 연결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카운셀러 선생님들 다 우리가 또 누군가를 연결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강연 함께 하면서 우리의 건강 그리고 네. 우리 미래의 건강 챙기면서 주변 돌보고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 해봅니다. 여기 오신 네. 것 자체가 벌써 나이를 이기는 맞아요. 그런 선생님이신 맞아요. 것 나이를 같아요.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신데 네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런 선한 역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질문도 다 답변해 주셨는데요. 한수원 교수님께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